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터프하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그 과정들과 거기에 따른 그 공정에 따라서 조금 주의할 부분들을 저희가 공정별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제가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프하기, 집 짓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터프하기. 쉽게 말해서 그 터에 어느 정도 평면 위치가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공간을 터를 파서 축척물을 우리가 이제 짓기 위해서 하나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터프하기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절토와 성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절토와 성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터프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절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측면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절삭해서 이렇게 흙을 파내는 거를 이제 절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흙을 채워 넣는 이런 거를 이제 성토라고 합니다. 성토 다짐, 절토 이렇게 이제 그만큼 파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다 이렇게 이제 성토 흙을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이 절토와 성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물을 저희가 이제 안치기 위한 대지에 성토를 했는 부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절토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그것보다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찾다가 이제 조금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이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먼 빌드 구독자님께서 유튜버로 이제 활동하시는 영상인데, 여기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이제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건축공사의 기준이 되는 목매김 등의 핵심 내용과 각 자재의 명칭과 지금 보이시는 요거는 보강토 블럭이라고 해서 옹벽으로 이렇게 쌓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강토로 이렇게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는 아니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 토목공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안착되기 전에 큰 터에 이렇게 이제 성토 흙이 내려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들었을 때 이제 이런 될 만한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맨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 산을 이렇게 절토로 해가지고 옹벽공사나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임야나 이렇게 개발행위가 필요한 부분에는 토목공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형질 변경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데, 옹벽공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보강토 블록공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조금 나지만 대체적으로 보강토 블록공사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기가 단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을 해야 되는 또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맞춰서 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를 할 때 미리 하수와 오수
우수 등의 관로 작업은 미리 마친 상태이고요. 평판 작업과 대지 가심 작업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계복은 하수공사, 우수공사 이 공사도 저희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입에 대한 하수, 우수공사가 이제 끝난 것이고, 저희가 반대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생활하수와 여기서 발생되는 우수물도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공사는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털을 파야 되는 그 공간에다가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라카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라카 또는 이제 밀가루 또는 이제 백시멘트로 해 주시면은 또 이제 표가 잘 납니다. 측량점을 통해서 대지 좌표를 확인하고 건물의 좌표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허가 도면에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정말 건축은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 트랜십 등의 측정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의 시작점인 동맥임이나 기준점을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 철근이 관입되고 있습니다. 톱하기를 할 지점을 도면으로 확인을 해서 먼 곳이나 높은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붉은색 낙하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정은 미리 확인된 대지 경계점의 기준점으로 기준표를 통해서 진행해야 실수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된 지점을 대기하고 있었던 굴착기를 통해서 정해진 높이만큼 그 대부분의 이 경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경계대로 경계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 경계 말뚝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 건축물을 앉힐 때 배치도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배치도에서 이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얼마로 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건축사에서. 톱하기는 건물 바깥선 지수보다 좀 더 폭을 넓게 확보를 하고 그곳에 그리고 콘크리트를 가설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복부집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런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스타프를 들고 있는 이유는 평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흙을 건물 중앙부는 굴착기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좀 전에 그 텁하기에 있는 면적을 조금 넓게 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텁하기 해야 할 부분은 50cm라고 가정했었을 때 1m 정도로 넓게 해야지만이 거푸집을 설치할 때 조금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집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오차 범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파야 되는 면적은 조금 더 여유있게 넓게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는 굴착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흙이나 대표적인 물건 또는 이분이 정말 그 건축 전문가이시고요. 설명을 너무 잘 해두셨고, 저희도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굴착기 바가지, 그러니까 버켓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버켓입니다. 버켓. 입방리터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흔히 삽질한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많이 뜬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는 삽질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텁하기 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이, 이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이 털을 파야 되는 이 그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를 실제 버린 콘크리트를 치는 그 두께는 5cm 정도를 치게 되는데, 이 깊이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깊게 파버리면은 버린 콘크리트가 또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고, 이 전체적인 대지는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대지는 기본적으로 다 그 다짐을 다 해둔 탄탄한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실수로 이 털을 많이 파버리면 결국에는 절토를 많이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단단한 이 다져놨던 땅들이 이 흙을 많이 파냄으로 인해 가지고 대지가 약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중요하게 내가 파고자 하는 깊이만큼 정확하게 잘 이제 절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크레인이 일을 못 해버리면은 하루 걸릴 공정들을 2, 3일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앙 부위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흙으로 보충하며 다짐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상무님은 반장님과 함께 버린 콘크리트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한 표식 중의 하나인 조깃대를 설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조깃대는 여기다가 이제 흙을 넣는 거죠. 이게 성토입니다. 성토. 그리고 레벨기를 통해서 각 지점의 높이값을 흙을 치아 넣죠. 조깃대의 스타포를 해서 동일한 높이
값의 케이블 타일을 마감선으로 표기를 이 조깃대를 들고 이 기준점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그 기계로 보게 되면은 수평이 그 수평 기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깃대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에 맞춰서 그 버림 콘크리트의 마감선을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콘크리트 이제 버림 타설을 할 때 그 높이만큼 평평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토하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성토를 바닥에서 이 그 얼마만큼 흙을 채워놓고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지도 이 기계를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이 높이만큼을 버림 콘크리트 네, 이렇게 케이블 타일. 이게 한 5cm 정도 될 겁니다. 글자 그대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대충 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시방서가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잡석 다짐을 하고 버린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높이 값도 이제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버림을 바로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 잡석 다짐, 뭐 세석이라고도 하고 잡석 다짐을 해서 20cm 어느 정도 잡석 다짐을 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버림을 5cm 정도 치거든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통해서 이 장치는 것이 그걸 용이하게 할 뿐만 이렇게 다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확보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다져주고 실질적으로 다짐기로 또 한 번 더 다져주면 좋긴 좋죠. 콘크리트 유출 방지와 이 작업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오차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급하기를 마치고 평평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균일하게 잡는 작업을 타설 장면은 없지만 거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은 건물이 들어설 위치를 잡는. 자, 여기서 그 여기에 영상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잡석 다짐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하기 그리고 잡석 다짐 그 다음에 이제 먹매김으로 갈 건데 그 중간에 잡석 다짐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톱하기를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잡석 다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지금 기계로 전동 기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저희 현장에서도 잡석 다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잡석을 놓고 이렇게 기계로 다져주는 거를 이제 잡석 다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영상이 있네요. 자, 성토 이제 톱하기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잡석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버린 콘크리트를 이제 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사진에서도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버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버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해야 되는 또 역할이 있죠. 이렇게 비닐을 깝니다. 비닐을 깔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떤 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함부로 통매트를 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초로 또 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사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닐을 깔고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은 이제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먹매김이 모든 건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편에서는 먹매김 잡김은 미리. 자, 이 목매김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가 처음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톱하기를 해야 되는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은 이렇게 이제 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유 공간을 넓게 해야지만이 그 형틀 목수분들이 오셔가지고 거푸집을 설치할 때 여유 공간이 있고, 이게 혹시나 다시 그 경계 기점에서 줄을 이렇게 다 당겨 봅니다. 중심선까지 당겨 보면은 얘네들이 그
그 조금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공간을 해줘야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격거리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텁하기를 해야 되는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먹매김은 아주 기본이지만 여기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거푸집,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 구조체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이거 다음 이제 장면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는 그 영상들도 저희가 올리겠지만은 거기서 도면하고 대입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 방법들도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평활도나 상부의 수평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작업을 계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이 가공된 철근을 배분하는. 자, 그리고 그 먹매김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버린 콘크리트의 평활도입니다. 아까 전에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버린 콘크리트가 간혹 가다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레벨을 아까 전에 말뚝을 다 박아서 케이블 타이로 다 고정을 해서 수평을 잡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노가다 흔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 그 버린 콘크리트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버린 콘크리트를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버린 콘크리트 쳐놔야지.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스티로폴이 올라가게 될 건데 스티로폴이 올라가고 거기 위에 이제 기초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에 대한 높이도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스티로폴이 평평해야지만이 그 다음 후속 작업하시는 철근 배관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바닥이 평평해야지 스티로폴을 넣었을 때 공극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정말 평평하게 잘 나와야지만이 스티로폴을 올리고 작업을 했었을 때 밑에 공극이 발생이 안 돼서 밀실하게 평평하게 딱 일체가 되게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평하게 우리가 작업을 안 해버리면은 후속 공정들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곳은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 두 채가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해서 지어지는 이렇게 그냥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그 CAD에서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형 철근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인 물재 그리고 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간색 락카로 표시를 해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 여름에 가보면은 이렇게 먹매김을 하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목보다 바깥으로 조금 이제 아웃라인, 인라인을 이렇게 해서 락카로 표시를 해주면은 한눈에도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이제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할 때 실제 이 먹 작업이 하기 좀 힘들거든요. 먹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락카를 통해서 기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푸집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요즘에는 뭐 레벨기 이런 장비들이 좋다 하더라도 이 먹을 놓을 때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도급을 줄 때 이런 그 목수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형들 목수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도면을 주고 작업을 시킵니다. 작업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아까 전에 그 기초부터 따지면은 그 버린 콘크리트 레벨을 측정할 때 거기 우리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는데도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버린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케이블 타이 높이만큼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케이블 타이의 높이를 측정하고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쳐달라고 했는데 표시까지 다 해줬어요. 했는데도 치고 나니까 케이블 타이보다 뭐 3cm가 낮거나 뭐 아니면 오히려 한 5cm가 높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장비, 좋은 기술력을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기술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검수 과정을 잘 거쳐서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믿고 뭐든지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한 번 더 치수를 확인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걸쳐야지 정확한 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초공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초가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버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공정부터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초가 정말 탄탄하고 기초가 정말 수직, 수평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최소화시켜야지
그 다음 공정이 편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크리트를 다섯 콘크리트입니다. 또 언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콘크리트는 앞 측면이 강한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과 뒤 좌우 측면에서 누르는 강한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인장에서 잡아 당기는 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인장력은 강한 이것도 지금 여기가 지금 좀 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고이는 거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평평하게 잘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도 안 합니다. 다른 분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버려지는 콘크리트로 우리가 목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왜 해야 되냐, 뭐 대충 하면 되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끈으로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를 일론적으로 맞춰서 하면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만들어 흙은 같은 부분에서 자, 일단 여기 영상들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저희가 성토하고 절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왜 성토와 절토가 중요하냐? 모든 그 건축물을 이게 그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어설프게 그려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모든 집을 이 그 주공간을 건축물을 안추기 위해서는 이 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산을 이렇게 절토를 해가지고 깎아서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집을 조금 높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흙을 올려가지고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대지는 사실 이 땅은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탄탄한 땅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생땅이라고도 하죠. 이제 생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탄탄한 땅이 갖춰진 그 대지에서 이렇게 절토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내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탄탄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은 또 반대로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경우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성토를 해야 되는데 성토를 했었을 때 다짐을 정말 신경 써서 안 해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그 대지가 건축물이 나중에 다 무게가 실려서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 성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가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흙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채워서 이 기존에 있는 이 흙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바닥에 다짐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공국도 생길 것이고 물줄기가 이제 또 발생될 것이고 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 되면 이렇게 또 싱크홀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기초의 높이가 통상적으로 뭐 한 400이라고 칩시다. 400의 높이를 어떤 분들은 단배근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배근이 아닌 단배근으로 배근하게 되면 얘네들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기초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흙들이 유실되고 이 흙이 빠져나가면서 콘크리트는 이렇게 떡하니 이 공극이 있는 사이에 얹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콘크리트 기초 부분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죠. 또한 반대쪽으로 기울게 되는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기울면서 집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의 다짐 공사가 정말 중요하다. 덮하기를 하고 집을 안추기 위한 이 부분의 다짐 공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토를 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확률이 조금 낮은 게 얘네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형태가 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낸 거죠. 이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생땅이기 때문에 닫아 있는 곳이 탄탄하게 닫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절토를 할 때 너무 깊게 파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기계를 통해서 정확한 깊이 깐 만큼 절토를 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깊이만큼 이렇게 절토를 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이 땅 자체가 생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저희가 롤러기로 아무리 뭐 10톤짜리로 다지고 5톤짜리로 다진다 해도 기존에 있는 단단한 땅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토를 잘한 곳에 집을 짓게 되면은 성토를 한 집보다는 절토를 한 집의 구조물이 좀 더 단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안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국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장들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타이완에서 6.4의 강진이 일어난 뒤 생존 가능성이 얼마 전에 지진 얘기도 했었지만은 얘네들 그 지었는 그 중국 건축 기술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집안이 약해가지고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엄청 많이 사고 발생 발생됩니다. 이후 거의 70시간 만에 8단계 시간인 72시간이 자, 건물이 그냥 벌써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송토가 약해서 집안이 약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기술력이 조금 이제 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잘한 사람들은 정말 또 잘 하겠지만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현장 곳곳이 발견돼. 부실공사,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콘크리트 안에 우리가 쓰다 남은 이런 깡통을 넣고 타설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타이완 검찰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철근 배근이 자기 위치에 배근이 되어야 되는 철근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깡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그 부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예전에 그 현장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현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간사입니다. 간사. 예전에 일본인들이 시공을 했는 건축 현장에 저희가 리모델링 했던 현장인데 이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놀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이 되고 교체 부분 이제 일부를 철거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일반 미장을 했는데 철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철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 이 현장에는 일본인들이 다 건축을 지었지만은 왜 이렇게 큰 균열이 없지? 아주 실균열은 있었지만 큰 균열이 없었습니다. 미장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세월이 엄청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없길래 철거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퉁퉁퉁퉁 치는데 철판을 둘둘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탱탱탱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시는 포크레인 기사분도 깜짝 놀라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뜯고 보니까 이렇게 얇은 철선으로 철선을 넣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전에 우리가 그 모래를 저도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모래를 여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래를 일일이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 시멘트와 섞어서 이렇게 미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그 강도가 되게 이제 좋아져요. 모래하고 시멘트의 성분을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미장을 하게 되면은 깨끗한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분진 먼지가 많은 접착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하다 보면은 강도가 약해지고 얘네들 시멘트가 되게 부스러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 기술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는 이제 감탄을 벽을 했습니다. 형성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그 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했다. 여기 접착률이 보시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쪽으로 바닥을 여기 나무들도 물론 한국에 있는 목자재로 나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상태들이 너무나 성한 곳 없이 너무나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랬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본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긴 뛰어나구나. 그래서 중국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란다. 저희가 기초 1단계 터파기 그 공사를 할 때 성토와 절토가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그 다진 공사를 잘 해야지만이 집이 제대로 잘 버텨서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들을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 영상을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버린 콘크리트도 정말 쉽게 봐서는 안 되고, 버린 콘크리트조차 정말 그 평활도 평평하게 잘 이렇게 버림을 타설해야지만이 후속 공정들이 편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매김 작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그 직각을 잘 이제 찾아가지고 잘 이렇게 도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버림이 울퉁불퉁하고 버림이 만약에 제멋대로 만약에 이제 이 타설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 도면을 그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갈들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은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파기를 하고 터파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석 다짐을 하고, 잡석 다짐을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진기로 좀 다져주고, 다진기 같은 경우는 보통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다져도 되긴 돼요. 근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다진기로 꼼꼼하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1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져도 충분히 다짐이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져주시면 되고, 다짐을 다 꼼꼼하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을 버린 콘크리트 위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치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리고 평활도를 유지하고 평평하게 중간중간에 말목을 박아서 케이블 타이로 수평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말 그 형틀 목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눈으로 3번 이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설하고도 이 케이블 타이 높이만큼 일정하게 나왔는지 보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 두시면은 그 다음 공정들은 다 쉬워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정말 거짓 미장을 하듯이 깨끗하게 해놔놨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 공정들이 다 편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터파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잡석 다짐, 그리고 목매김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음 공정에서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신축에 있어서 그 다음 공정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 설치가 되겠죠. 거푸집 설치라고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주의할 점과 이런 이제 참고할 영상들을 가지고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